파운더 맥도날드를 만든 남자 레이 크록 이야기. 영화 속에서 배우는 사업의 본질과 성공의 대가.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의 영화를 통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 리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해부입니다. 이것은 돈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 파운더, 맥도날드를 만든 남자 레이 크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집요함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 집요함이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오프닝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진짜일까? 여러분은 맥도날드 창업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레이 크록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그 노란 M자 로고, 전 지구적으로 약 4만여 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남자가 바로 레이 크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정말로 창업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다른 누군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탈취자였을까요? 이 영화는 결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치 있습니다. 더욱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부 52세 실패한 세일즈맨의 발걸음. 영화는 한 중년 남자로 시작합니다. 레이 크록, 나이 52세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외판원입니다. 매일 아침채 올라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당으로 돌아다닙니다. 자신의 기계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습니다. 거절, 또 거절. 집에 돌아가면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가는 아내.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보입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도 어렵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성공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이 지점에서 꺾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꿈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지만 레이 크록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persistence, 집요함입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하라. 내일 다시 가라. 또 거절당하더라도 다음 집에 가라. 누군가는 당신의 제품을 사겠지. 계속만 하면 된다. 이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젊음에서 시작합니다. 패기 있는 청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다릅니다. 이 영화는 50대의 실패자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나이, 인생의 계획이 모두 망가진 그런 나이, 사회적으로도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그런 나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기회가 옵니다. 이부 운명의 순간, 이상한 주문. 어느 날 한 식당에서 밀크쉐이크 기계 8대를 주문합니다. 8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식당이 밀크쉐이크 기계 한두 대를 주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8대를 주문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일반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이상한 신호에 혼자 차를 몰고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 하나하나가 매장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의 산베르나디노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작은 햄버거 가게입니다. 가게의 이름은 맥도날드였습니다. 레이는 놀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흔드는 놀라움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연예인 공연장 앞에서처럼. 주문 과정은 빠릅니다. 고객이 와서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단 몇 초 만에 처리됩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는 놀랍습니다. 30초 만에 음식이 고객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1950년대의 식당 문화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격은 매우 쌌습니다. 햄버거 15센트,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매장은 깨끗합니다. 매우 깨끗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일반적인 식당과는 매우 다른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일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역할만 집중합니다.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 레이 크록은 말합니다. 이건 레스토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일반인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이 모델을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3부 맥도날드 형제의 철학과 혁신.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딕과 맥이라는 이름의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그들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그들도 이미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햄버거 식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적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고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방이 복잡한 것은 비효율적이다. 메뉴가 많은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수술을 합니다. 메뉴를 줄입니다. 햄버거, 치즈버거, 감자튀김, 음료, 이것뿐입니다. 단순함의 극치입니다. 조리 과정을 분업화합니다. 한 명은 버거를 구웁니다. 한 명은 감자튀김을 합니다. 한 명은 음료를 담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동선을 계산합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할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모두 없앱니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 응대를 위해 쓸데없이 웃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혁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사업의 70%를 차지합니다. 둘째, 통제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누가 운영하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천재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이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형제는 분명한 철학을 밝힙니다. 형제는 말합니다. 우리는 크게 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몇 개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품질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품질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작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들은 큰 제국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햄버거를 계속 팔고 싶은 것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 순간 영화는 갈등의 씨앗을 심습니다. 형제는 안정을 원합니다. 레이는 확장을 원합니다. 형제는 만족을 원합니다. 레이는 배고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마음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관입니다. 4부 프랜차이즈의 시작과 초기 실패. 레이는 형제를 설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것, 이 시스템, 이건 미국 전역에 퍼져야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원해온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레이의 집요함 앞에서 결국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그 조건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째, 메뉴는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만든 완벽한 메뉴입니다. 이것을 손댈 수 없습니다. 둘째, 승인 없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제의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청결과 품질에 대한 통제는 절대적입니다. 한 매장이라도 기준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레이는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반은 예상과 달리 실패합니다. 레이는 부자 투자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비전을 설명합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 가맹점을 열도록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들은 중요한 것을 무시합니다. 시스템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돈뿐입니다. 어떻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청결을 무시합니다. 가맹점 주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위생을 무시합니다. 품질을 무시합니다. 싼 재료를 사용합니다. 기준을 낮춥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매장들은 엉망이 됩니다. 기초부터 썩어갑니다. 한두 군데에 실패한 매장은 전체 브랜드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평판이 날아갑니다. 레이는 깨닫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필요한 것은 부자가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그는 부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중산층 부부를 찾습니다. 직접 가맹점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땀을 흘릴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합니다. 청결을 유지합니다. 품질을 지킵니다. 고객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장은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 둘, 셋, 10개, 100개, 1000개. 브랜드는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신뢰합니다. 어디 가든 같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뒤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브 매출은 오르는데 돈은 없다. 시스템의 모순. 프랜차이즈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가맹점이 음식을 팔면 본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는 매장의 총 매출의 1.4%입니다. 이 비율도 일부는 형제에게, 일부는 본사 운영에 쓰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매장이 100개 있습니다. 각 매장의 일일 매출이 $1,000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일일 총 매출은 $100,000입니다. 수수료는 $1,400입니다. 수수료 중 일부만 본사가 가집니다. 하지만 본사의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운송비, 교육비, 감시비, 감시를 위한 직원들, 이 모든 것이 늘어납니다. 매장이 1,000개가 되면 매출도 10배가 됩니다. 하지만 운영비도 10배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개의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 함정인 이유입니다. 확장하면 할수록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안 나는 구조. 이것은 많은 사업가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아래 계속 확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레이도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매장은 계속 늘어나지만 본사의 재정은 악화됩니다. 대출금도 늘어납니다. 빚도 늘어납니다. 그 순간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해리 손해본. 그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합니다. 레이, 당신은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부동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꿉니다. 6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순간 진짜 사업은 햄버거가 아니었다. 해리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대신 본사가 직접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이 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본사가 그 장소의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과 건물을 가맹점주에게 임대합니다. 이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안정적입니다. 매장의 매출이 좋든 나쁘든 임대료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둘째, 강력합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고정자산입니다. 누가 그 건물을 운영하든 본사의 자산입니다. 본사는 완벽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 순간 맥도날드는 더 이상 햄버거 회사가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가 됩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가요? 미국의 공간 100개 중 우수한 입지 하나, 2개, 3개를 전부 맥도날드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거리마다 번화가마다 맥도날드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 우위를 넘어 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순간 권력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점점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가맹점의 퀄리티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사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사가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는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제님들, 당신들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7부 도덕과 성공의 불가피한 충돌, 갈등은 여러 번 터집니다. 형제가 반대하는 첫 번째 것은 분말 밀크쉐이크입니다. 형제는 생우유로 만드는 밀크쉐이크를 원합니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우유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이 어렵습니다. 비용이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레이의 파트너인 해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말 믹스를 사용하자. 그럼 모든 가맹점에서 같은 맛을 낼 수 있다. 비용도 훨씬 싸다. 형제는 거절합니다. 이건 품질 저하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레이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제는 또 다른 것에도 반대합니다. 메뉴 변경입니다. 가맹점주들이 핫도그를 팔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음식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형제는 거절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메뉴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손대면 우리는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당신들의 고집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런 식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각 회의마다 각 통화마다 두 진영은 충돌합니다. 형제는 순수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레이는 실용성을 추구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 폭발합니다. 회의 중에 레이는 갑자기 터집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회사를 사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는 진지합니다. 형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논의합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들은 좋은 햄버거를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레이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이 비즈니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형제는 동의합니다. 가격은 270만 달러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그들은 이 금액으로 자신들의 회사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협상에서 형제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평생 동안 맥도날드의 매출의 1%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두 약속입니다. 만약 맥도날드가 성공한다면 그들의 자손들도 편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레이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약속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구두 약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형제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맥도날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도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함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이름까지 잃습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 그들의 성, 그들의 이름 모두 레이 크록의 것이 됩니다. 역사는 맥도날드를 레이 크록의 창조물이라고 기억합니다. 맥도날드 형제?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영화에서 형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작은 매장에서 여생을 봅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으면서. 8부 마지막 장면과 남겨진 질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레이는 어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Persistence, persistence, persistence. 집요함, 집요함, 집요함.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창업자입니다. 나는 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창업자입니까? 아니면 확장한 사람이 창업자입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맥도날드 형제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그들이 만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레이를 기억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이것이 도덕적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9부 영화가 사업계에게 주는 교훈들. 이 영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 시스템이 사업을 만든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누가 와도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있으면 당신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구조가 수익을 만든다. 프랜차이즈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구조. 이것이 진짜 수익을 만듭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수익 구조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확장이 브랜드를 만든다. 작은 가게에서 머물렀다면 맥도날드는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장할 용기,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 이것이 세계적 브랜드를 만듭니다. 네 번째 교훈, 집요함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52세에 실패한 중년 남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집요함 때문입니다. 계속 가는 것, 거절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레이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성공을 봤지만 그의 아내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신뢰를 잃었습니다. 형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셋째,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아갔습니다. 평생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온함을 잃었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누군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도 혐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0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영화는 착한 사람이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항상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냉혹해져야 할까요? 무조건 이기주의적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의 크기만큼 잃는 것도 커질 수 있다는 것. 모든 성공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다는 것. 엔딩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시스템을 확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가 되겠습니까? 파운더는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꿈을 크게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택할 것인가? 확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지킬 것인가? 레이 크록은 세계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가 만든 시스템으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국이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원한다면 집요해지십시오. 집요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까지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성공의 대가가 누구에게 청구될 것인가? 이 영화는 그 질문을 남기고 끝납니다.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성공 스토리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형제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당신이 레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가치입니다. 쉬운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 대신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영화 속에서 인생과 사업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도전 과정에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